뇌내 현실이라는 표현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히 더 실감나고 우수한 가상현실 기술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룰 내용은 그런 차원의 논의가 아닙니다. 뇌내 현실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표현하고 싶었던 새로운 개념입니다. 가상현실은 단순히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해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즉, 뇌 바깥에 위치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여 뇌로 전달하는 방식이죠. 반면 뇌 내 현실이라는 개념에는 우선 뇌 내부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즉, 뇌 내 현실은 감각기관을 거치지 않고 뇌 내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해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경과 망치, 그리고 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인간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감각 기능을 향상하는 도구, 운동 기능을 돕는 도구,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도구로 나뉩니다. 인지 기능의 경우 책은 우리의 기억 한계를 넘는 지식의 저장을, 컴퓨터는 정보의 저장뿐 아니라 빠른 계산과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신경계에 대응시켜 보면 어떨까요? 감각 기능을 보완하는 도구는 신경 보철, 운동 기능을 보완하는 도구는 뇌 기계 인터페이스로 작동하는 기계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이러한 도구를 인지 기능에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뇌 내부의 정보 처리에 직접 개입해서 인지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신경적 기술이 개발된다면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되는 외부 세상과는 별개로 뇌 내부에서 실현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뇌 내 현실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뇌 내 현실이라는 개념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제와 구별할 수 없는 가상현실을 당연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뇌가 세상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신경활동을 직접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이런 가상현실의 개념은 사실 오래전부터 인간이 상상해왔던 것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영화 속에서는 완전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중 특별히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가상현실을 경험하기 위해서 눈과 귀에다 정보를 전달하는 대신 뇌와 신경계를 직접 연결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방법이 왜 특별할까요? 지난 100여 년간 신경과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이 개념이 매우 의미 있는 설정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 감각 기능, 운동 기능, 그리고 상위의 다양한 기능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개별 뉴런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표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신경망 연결 구조와 신경 정보 표상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면 뉴런이 사용하는 언어, 즉 뉴럴 스파이크 패턴을 통해서 뇌 내부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직접적으로 뇌 내부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엄청난 효율로 압축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감각신경기관은 위계적인 층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즘 사용되는 딥뉴럴 넥트워크도 마찬가지죠.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정보는 점점 더 추상화되고 압축된 형태로 처리됩니다. 즉, 신경계 상위 계층에서 직접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단순한 하위 정보들의 인식을 건너뛰고 핵심 정보의 표현 자체를 소통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엄청난 양의 정보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랜드마더 셀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사람을 인식하는 정보를 신경세포 수준에서 표상한다는 개념인데 추상화된 정보 처리의 좋은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리베리 셀이라고 명명된 뉴런은 영화배우 할리베리의 사진, 얼굴 스케치 등 할리베리를 표상하는 다양한 자극에 동일하게 반응하고 심지어 글자로 적은 할리베리의 이름에도 반응합니다. 이러한 신경과학 연구의 결과들은 감각신경계의 상위 계층에 접근하면 매우 압축된 정보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정 신경회로 이상이 발생해서 신체 운동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뇌 부위를 직접 접촉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화면에 보이는 원숭이의 게임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원숭이는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머리에 삽입된 전극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로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고 신속한 동작을 요구하지만 원숭이는 실시간으로 공을 받아치면서 성공적으로 보상을 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뇌 내부에서 읽어낸 신호를 생물학적 신체, 인공 신체, 그리고 뇌내 현실에서의 가상적인 신체에 연결해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뇌내 현실적 기법을 통해서 감각 기능뿐 아니라 운동 관련 기능을 회복하거나 조절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인지적 기능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영화 토탈 리콜에서는 주인공이 기억이 조작되는 사건이 핵심 소재로 등장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에 특정 뉴런들을 직접 접촉해서 선택적으로 자극하거나 억제하면 실제로 기억을 뇌에 주입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기억을 조작한다는 표현 대신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석해 볼까요? 영화 매트릭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탈출하려면 헬기를 조종해야 되는데 조종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즉석에서 헬기 조종법을 자신의 뇌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이런 기술은 꿈 같은 얘기로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수월하게 구현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뉴런의 신호를 매우 정밀하게 해석하거나 일일이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마치 딥러닝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프로그래밍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게 뇌도 실험과 훈련 시스템을 잘 설계하면 별다른 조작 없이도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잘 알려진 신경 가소성, 즉 뇌의 뛰어난 적응적 능력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력 신호와 구체적 기능의 관계를 신뢰성 있게 구축하기만 하면 뇌가 스스로 적응해서 해당 기능을 동작하게 하는 신경회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기술을 통해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목표하는 것은 복구입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감각 및 운동신경계 기능 이상을 구체적인 장애 부위와 원인에 구애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퇴행성 치매와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의 해결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한 신경회로 또는 뇌 전반에서 나타나는데 해당 신경회로에 직접 접촉해서 그 신경 표현을 조절할 수 있다면 분명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간 능력 향상도 가능해질 텐데 뇌가 외부의 기계장치나 컴퓨터와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계산 능력이 1000배 향상되고 기억 용량이 1만 배 늘어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화에서와 같이 필요할 때 즉시 정보나 지식을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뇌내 현실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 능력의 향상이 사회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중요한 지점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